자, 우리 챕터 9장 정부 지출 분석인데요. 뭐 가볍게 보세요. 여기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보시면 정부 지출의 당위성 나와 있어요. 아니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해야 돼? 우리 본 것처럼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걸로 할게요. 그래서 아만 외치네 계속.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거, 그리고 소득 재분배, 가치재 공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공공재 같은 거는 시장에서 제공을 못 하잖아. 근데 필요해.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고요. 뭐 그거는 아실 거고. 가치재는요, 이거 원래 사적재야. 아시겠지만 가치재는 원래 사적재인데 사용재 성격을 갖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의식주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의료 서비스, 주택 이런 거, 주거 서비스 이런 거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알아서 네 돈 내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정적 간섭주의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부 지출의 경제적 효과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그게 있고요. 이전 지출이 있어요. 이전 지출은 그냥 대가 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 거야. 정부 지출을 G라고 쓸게요. 이렇게 크게 쓰고 있어요. 네. 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아시겠지만 민간 부분을 약간 위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기 보시면 1번에 나와 있죠.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돈을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 이렇게 지출해요. 그 정부가 이제 직접 개입하는 거지. 뭐 이런 강의 서비스 같은 것을 정부가 EBS 만들어 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의 시장이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도 EBS 많이 봅니까? 잘 안 보나요? 제가 다닐 때가 이제 뭐 학원, 과외 이런 게 금지됐었던 시절이에요. 너무 옛날도 아니긴 한데 그래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몰래 이렇게 남의 학원들은 다 다니고 있어서 저쪽에 막 서울에도 다 학원들이 있었는데 원래 재수생들이 다녀야 되는데 다들 고등학생들이 머리 빡빡 깎고 다 들어오긴 하죠. 근데 이제 신분증 보면 다 다른 사람이야. 나이 많은 사람 걸로 해서 끊어주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꾸 그게 음성적으로 커지니까 EBS에서 그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그런 EBS 강의가 처음 이렇게 시작되었고 각 학교 또는 학원에서 진짜 제일 잘 나가는 1타 강사들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효과가 있다가 뭐 자꾸 뭐 좀 사그라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정부가 요거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민간이 시장이 위축된다라는 거.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골목에 배치하게 되면 당연히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의 시큐리티 보안 이런 것들이 자꾸 위축돼요. 야,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돈도 안 들고 정부가 다 한다 해볼게요. 옷도 정부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막 이렇게 되면 북한같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생산성이고 좋으면은 그렇게 가는 게 낫지. 근데 아시겠지만 계획 경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뭐 약간 좀 뭔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X축이 뭐예요? 정부의 공공재 이렇게 했고 수직축에 X의 민간의 사용재 해서 이게 생산가능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예를 들면 A에서 이렇게 B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민간 부분을 위축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중간에 정부가 개입했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간을 위축시키면서 이 정부 부분이야. 정부 부분이 비대하게 되면서 이게 민간의 사적인 부분이야. 사용재죠.
사용자가 감소하는데 이 안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 예를 하나 경찰 서비스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대가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대가 없이 이전 지출 보조금과 관련된 것이죠. 네, 이런 경우 효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일방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일방적 대가 없이 이렇게요. 이런 것들을 대가 없이 이전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도와주는 방법에 따라서 소득보조 방식을 얘기하면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죠. 도와주는 방식은 돈을 줄 수도 있고요. 물건을 사서 줄 수도 있고요. 가격 할인 혜택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소득보조다라고 하면 여기 공공재 아니면 사용재 뭐 이렇게 있을 때 얘를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시키면 그게 소득보조고요. 이거는 이제 선택의 왜곡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뒤에 조세 파트에서도 할 거야. 소득보조는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양쪽이 다 똑같잖아. 평행하게 이동하게 돼서 이동해서 선택에 왜곡이 없어요. 왜곡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하면 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보조할 때 야, 너 돈으로 줄래? 줄까? 아니면 성대 축제 티켓 줄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돈이 있으면 그걸 살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요즘 신문 보니까 축제가 갑자기 열리면서 그 티켓도 이렇게 뭐 서로 사고 팔고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뭐 몇십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런 기사도 있긴 한데 그러면 돈보다는 현물이 낫긴 하겠네요. 그걸 받아서 재판매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금액이면은 물건을 사서 준다거나 아니면 가격 할인보다는 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격 보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동일한 금액인데 저기 있는 것처럼 약간 가격 보조. 예산선과 관련한 그런 형태인데요. 이것도 좀 너무 디테일하게 깊게 보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조되는 상품. 이게 만약에 우유라고 할게. 여기 X제인데 이게 술이야, 술. 이렇게. 가격 보조는 예산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할인해 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차이점 뭐냐면 가격 할인 혜택을 줬어. 우유를 구입하게 되면 가격을 50% 깎아주는데 저는 A를 선택하면 술만 먹는 사람이야. A를 선택 시 그러면 이거는 가격 보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혜택이 없어. 이렇게요. 없고 보조 대상이 되는 X제 우유를 내가 많이 소비할수록 X제 소비가 증가될수록 증가시 네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혜택은 커진다. 이렇게요.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면 이게 바로 혜택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 대상이 되는 돈으로 줬더니 이게 우유거든요. 이게 술이거든. 근데 돈으로 줬더니 선택을 나한테 맡긴 거야. 그 돈 가지고 아무거나 다 살 수 있잖아. 그때 가능한 한 이쪽으로 많이 사는 거야. 우유를 좀 먹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빈곤한 저소득층을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이 우유를 먹고 건강해져서 일을 열심히 하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선순환이 될 텐데 상황이 안 좋은 거니까 또 매 순간 또 선택이 또 안 좋아져 가지고 잘못된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유보다 또 술을 먹고 그래서 자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가격 보조를 하게 되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쪽을 가야 되니까 따라서 X제 보조 상품의 소비를 촉진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택 받는 사람 입장의 만족 정도는 돈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는
가격 보조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체 효과가 있는 거야. 대체 효과라는 것은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소비를 촉진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왜곡이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현물보조인데 현물보조는 물건을 사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수한 이거가 있어서 주택 같은 거는 좀 예외적인 건데 우리는 그냥 현물보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물보조. 기본적인 현물보조는요. 여기 우유를 직접 사서 주는 거야.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직접 사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옆으로 증가하는 거야. 옆으로. 왜 계속 아만 그러지? 차라리 노래 부르는 게 낫지 않아?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어차피 수업 방해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저게 더 방해되는 것 같은데 백색 소음도 아니고 노래를 불러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뭐야 신음소리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증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현금 보조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차이가 발생해.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면은 요만큼 선택 영역이 날아가니까 돈으로 주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현물 보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격 보조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그래도 선택의 왜곡은 좀 없어.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면 선택의 왜곡은 없지만 이쪽에는 약간 제약되는 부분 때문에 날아가니까 제가 좋고 쟤보다는 열등하지만 얘랑 비교해보면 얘는 이제 기울기가 바뀌니까 선택을 왜곡시키는데 여기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나마 효율성 측면에선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요. 근데 이 특수한 현물 보조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주택에 동그라미 살짝 치세요. 주택 서비스. 아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의식주로 중요하잖아. 근데 정부가 전 국민에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신 집에다가 뭐 10평을 넓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물 서비스 같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다 된다니까. 저쪽에 현물 보조 같이. 주택이야. 그리고 이쪽은 주택이 아닌 나머지 기타 등등인데 그냥 술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미 넓은 평수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또 10평을 더 얹어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이 주택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수한 조건이 뭐냐면 여기 10평까지는 무상으로 주는데 10평 이상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야. 여기서 끝. 그러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어떤 점을 선택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은 내가 10평이라는 조그만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이제 고르는 거지. 저는요. 무찰복선이 이렇게 갚아라. 저는요. 밥은 굶고 옷은 대충 입어도 집은 좋은 데서 사는 게 가장 저한테는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면 저 보조 혜택, 저 조그만 10평 받는 걸로 가야 되니까 안 가게 되겠죠. 그럼 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많고 그러면 그냥 저 혜택 안 받을래요.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무차별 곡선이야. 무차별 곡선 A. 이게 가파른 형태면 가파르면 이 가파르다는 게 MRS가 큰 거야. 그러니까 주택을 MRS가 큰 주택을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호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저는요 뭐 집이 중요한 겁니까? 집은 잠깐 머물다 가는 거고 회사를 가거나 학교 가거나 주로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쪽잠만 자고 다시 저는 나갈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무차곡선이 완만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혜택을 받는 거야 그냥. 그러면 자기가 뭐 살고 있는 그런 집에서 그냥 여길 선택하고 있었겠지? 아니면 여길 선택하고 있을 거야. 집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그냥 6평짜리 살고 있었는데 조그만 고시원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정부가 제공하는 거 그냥 받고 무상으로 준다니까 받고 남는 거 갖고 딴 데 뭐 술 먹는 데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주택을 덜 선호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산선의 형태가 어떻게 비틀어지는가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뭐 바우처도 있는데 곧 넘어가고 소득 분배 효과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밖에서 자꾸 나오라고 마이크로 꼬시고 있으니까 나가서 즐거운 그래도 오늘 집에 가시지 마시고 한번 즐겨보시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